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에 정말 소중한 의견들 남겨주셔서 덕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자동차 산업의 DNA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혁명, 바로 피지컬 AI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혁명의 한가운데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기업이죠. 현대차 그룹을 아주 탈탈 털어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가장 큰 그림, 피지컬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게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로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축인 로보틱스가 미래 공장을 어떻게 혁신할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지금 현대차 그룹을 주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혹시 모를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와, 제가 시장에서 20년 넘게 여러 테마를 봐왔지만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AI가 단순히 채팅하고 그림 그리는 디지털 세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몸을 가지고 현실 세계로 직접 걸어 나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죠. 그럼 피지컬 AI가 정확히 뭐냐고요? 우리가 아는 생성형 AI가 똑똑한 두뇌라면 피지컬 AI는 그 두뇌에 눈, 귀, 손, 발을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센서로 현실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모터나 액추에이터라는 근육으로 직접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차, 그게 바로 대표적인 피지컬 AI 제품인 겁니다. 피지컬 AI의 핵심 원리는 바로 이 인지, 추론, 행동이라는 끊임없는 순환 고리입니다.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추론한 다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수 밀리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로 눈 깜짝할 사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야 해요. 저 멀리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냈다가 다시 받는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발생한 바로 그 현장, 즉 차량이나 로봇 자체에서 즉시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이 필수적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피지컬 AI 시장의 승자를 가릴 핵심 법칙, 바로 학습 경험 효과라는 건데요. 이 차트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이미 증명된 거예요.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단위 비용이 7.5%씩 뚝뚝 떨어지는 효과를 보여주죠. 쉽게 말해 많이 만들수록 더 싸고 더 잘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피지컬 AI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해요. 더 많은 차가 도로를 달리고 더 많은 로봇이 공장에서 일할수록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고 AI는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지거든요. 결국 승자 독식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제 20년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데이터 피드백 루프를 먼저 장악하는 기업이 결국 그 시작의 최종 승자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전략을 가장 공격적으로 무섭게 실행하는 곳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무려 12만 개가 넘는 엔비디아의 H100 GPU를 돌리면서 압도적인 주행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죠. 이건 다른 기업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정말 힘든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진입장벽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대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두 번째 섹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바로 SDV입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이 그냥 전화기였던 휴대폰을 내 손안의 컴퓨터로 바꿨잖아요. 똑같습니다. SDV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바퀴 달린 거대한 플랫폼으로 바꾸는 혁명이에요. SDV의 핵심은 바로 이 자동차의 뼈대, 아키텍처의 변화에 있습니다. 왼쪽이 기존 자동차예요. 100개가 넘는 작은 컴퓨터, ECU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죠. 복잡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존 아키텍처를 보세요. 중앙에 아주 똑똑한 고성능 컴퓨터 하나를 딱 두고 차량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통합 관리하니까 훨씬 단순하고 깔끔해졌죠. 구리선 무게만 해도 50kg에서 10kg 미만으로 확 줄어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차의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차가 스마트폰처럼 되는 거죠.
그럼 현재 SDV 시장의 판도는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52%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뒤를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이 바짝 쫓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들이 아직 이 순위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추격자들에게도 왕좌를 차지할 기회가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 과연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까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2025년에 약 1,347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무려 7,339억 달러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7%가 넘습니다. 와, 이건 웬만한 성장주에서도 정말 보기 힘든 숫자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소프트웨어는 마진이 아주 높기 때문에 매출 비중보다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2030년 이후엔 자동차 회사 이익의 20-30% 이상이 바로 여기서 나올 거라는 게 업계 공통된 전망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주요 업체들은 각자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칩부터 OS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드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택했고요. 폭스바겐은 자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다가 외부 기술을 수혈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그리고 바로 현대차 그룹. 공격적인 내재화라는 아주 야심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마치 애플이 iOS를 만드는 것처럼 자동차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통합 관리할 자체 운영 체제 플레어스를 개발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자, 피지컬 AI 혁명의 또 다른 한 축, 바로 로보틱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과제죠. 로보틱스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숫자 1012,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대한민국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의 수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162대인데 우리는 압도적인 1위예요. 이미 한국은 로봇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나라라는 거죠. 바로 이 탄탄한 토양 위에서 이제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로봇을 넘어 인간과 똑같이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럼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이 원가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무려 55%에서 60%를 차지합니다. 로봇의 가치는 AI 두뇌에서 나오지만 사실 돈은 대부분 이 관절, 즉 움직이는 부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로봇의 핵심 부가가치가 이 구동 부품에 있다는 뜻이고, 이건 현대차 그룹 내에서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을 담당하는 현대모비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MIT 연구실에서 시작해서 구글, 소프트뱅크를 거쳐서 2021년 드디어 현대차 그룹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현대차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야 비로소 30년간의 연구 단계를 넘어서 상업화를 통한 스케일업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이에요. 연구실에만 있던 기술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현대차의 거대한 자본과 양산 능력이 상업화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아준 셈이죠. 그럼 왜 하필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자동차 공장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에게는 최고의 훈련소예요.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표준화되고 반복적인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잖아요. 볼트 하나 조이는 동작 데이터만 해도 연간 수십만 건이 쌓입니다. 다시 말해 로봇의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를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공장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피지컬 AI, SDV, 로보틱스라는 거대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이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쫙 이어서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한번 따져볼게요. 아직 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 즉 PSR로 비교해야 하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로봇 기업들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PSR이 무려 297배, 두산 로보틱스는 172배에 달합니다. 와, 시장이 로봇 산업의 미래 성장성에 정말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멀티플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최근 매출액이 약 1,450억 원인데 여기에 국내 경쟁사들의 PSR을 적용하면 기업 가치가 보수적으로 봐도 16조 원, 높게는 43조 원까지도 계산이 됩니다. 현대차가 인수할 때 약 1.2조 원으로 평가받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숫자를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럼 이 가치가 현대차 그룹 주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가치를 현대차가 보유한 지분만큼만 계산해 보면요. 현대차의 기업 가치에 최소 6조 원에서 최대 12조 원이 더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현대차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직 시장이 이 가치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 본업만 봐도 현대차의 저평가 매력은 정말 뚜렷합니다. 글로벌 경쟁사인 토요타의 PER은 10배에서 11배 수준인데 현대차는 7배, 기아는 6배에 불과하죠. 만약에 시장이 현대차를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SDV와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밸류에이션 갭은 충분히 메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성장 엔진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뭔지, 그리고 현명한 투자 전략은 무엇일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피지컬 AI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장기적인 대세입니다. 둘째, 현대차 그룹은 SDV와 로보틱스 핵심 기술을 공격적으로 내재화하면서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은 아직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모비스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주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IRA 법안에 수정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의 북미 사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구현의 문제입니다. 로봇의 상용화가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SDV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생하면 시장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런 위험 요인들은 계속해서 냉정하게 점검하면서 가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늘 롤러코스터 같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큰 그림을 보고 간다면 그 흔들림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제조업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시장에서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좋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